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너무 기다렸다고. 오래 자리를 비웠죠. 아유, 그럼요. 너무 기다렸어요. 아우, 정말 어떻게 꿈에도 나타났었어. 저 다 들었어요. 무슨 저 얘기를 들어요? 없는 사이에 그렇게 웃음꽃이 활짝 폈다는 소문이. 아니, 그냥 네. 안 계신 동안, 휴가 가신 동안 어. 시청률이 최고로 탑을 찍었었고 네. 뭐 회식을 매일매일 좀 했었고 그 차이밖에. 회식까지 했나요? 그래요. 네,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이 매거진 투데이를 주름을 좀 잡아봐야겠네요. 아, 절대 휴가를 저는 안 가려고요. 그래서. 네, 저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네, 분위기 좋으니까 숟가락만 하나 딱 얹어 놓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이제 네. 우리가 시작했을 때가 벌써 이제 늦은 여름이었는데 맞아요. 벌써 이 가을 눈턱에 들어섰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참 여름 동안 사력을 다해서 살을 다 뺐었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어느새 이렇게 살이 좀 뒤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참 특이한 게 네. 비슷한 양의 음식을 먹어도 회식 때 비슷한 양의 음식을 먹어도 저는 이렇게 살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떤가요? 정확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유, 다 아시잖아요. 어쩜 그렇게 살이 안 쪄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지방흡입을요? 아니요. 그럼요. 특정 호르몬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해요. 아, 이게 호르몬과 연결이 돼 있다고요? 네, 살이 찌거나 찌지 않은 이유, 특정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코티솔, 네. 스트레스구나. 이 코티솔의 수치가 높으면 혈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살을 찌운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를 방해한다고 하죠. 저는 다이어트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나 싶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살이 좀 쭉 차오르는 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더 받아서 그런 거군요. 하하, 참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가을 여인이죠. 네, 추녀. 김진남 추녀 리포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남. 잠깐만요. 잠깐만, 가을 여인 추녀인데 왜 저는 자꾸 그 또 다른 추녀, 못생긴 여자 추녀 왜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건 좀 기분 탓인 건가요? 제가 지금 100% 기분 탓이고요. 가을 출장, 만추 영화도 있잖아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십시오. 제 하나이 눈을 같아요, 우리 진남 아주 씨. 추남이 한 분 계시네요, 여기도 지금. 만추녀. 가득 찰만까지 해서. 좀 기분이 살짝 좀 오묘하긴 하지만 네네네. 네, 뭐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하네요. 가을인데 네. 저는 건조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데 우리 진남 씨는 오늘따라 피부가 아주 반짝반짝 백옥 같아요. 느껴지시나요? 혼자 또 몰래 뭐 드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벌써 효과가 나타난 건가? 뭐 먹었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네. 먹고 있던 오메가3를 좀 바꿔서 새로운 오메가3를 좀 먹고 있거든요. 불포화 지방 산이고 오메가3. 아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 왜 이러세요 또? 아니, 진남 씨나 나나 우리 나이에는 그거 꼭 필요해. 꼭 챙겨 저는 먹어야 돼. 안 되나요? 저도 좀 안 돼, 먹어야 될것 젊어. 같아요. 여보세요. 왜요? 무슨 소리십니까? 왜요? 아직도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뭔데요? 아니 오메가3라는 게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이 태아에서도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요. 무슨 나이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지금? 알겠어요. 네. 열내지 마세요. 진남 씨. 우리 나이 때는 네. 진남 씨나 나 나이 때는 열 올리면 그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냐 하면 네네네. 두 분 혹시 오메가3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기 때문에 좀 알고 있죠. 저는 오메가3 그냥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청어나 연어, 고등어 같은 이렇게 생선의 기름에서 베이스가 된 그런 오메가3들을 많이 드실 텐데요. 네. 자, 그런데 사실 문제는 그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동물성 기름이다 보니까 네. 유통되는 과정이라든지 또 보관하는 기간에 따라서 산패 확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썩는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3의 생명인 이 신선함을 내 몸에 좀 쏙쏙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 생각해낸 게 바로 미세조류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세조류의 재발견 함께 보시죠.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으로도 필수 영양소를 다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잉 영양으로 비만 인구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영양소는 불균형인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선 등의 식품이나 영양제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가깝고도 먼 오메가3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산패된 오메가3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신선한 오메가3로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오메가3의 진실, 지금 파헤쳐봅니다. 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 보조식품들 많이 챙겨 드시죠. 그중에서도 오메가3를 많이 드실 텐데요. 사실 주성분이 기름이다 보니까요. 어떤 제품보다도 신선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유통기한 정도만 챙겨보고 먹는 편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원료들을 수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 동안 산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제가 먹고 있는 오메가3는 괜찮은 건지 저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국내 특허 기술로 오메가3를 직접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여 신선한 오메가3를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저온에서 자연 방식으로 오메가3 DHA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곳인데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법. 오메가3가 어떤 영양소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과 식물의 기름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영양소를 말하는데요. EPA는 중성지방과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을 막아주고요. DHA는 두뇌, 시력,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며 특히 임신준비기부터 수유기까지 임산부의 필수 영양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메가3의 원료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크게 어류에서 추출한 동물성과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으로 나뉘는데요. 동물성 오메가3에는 소량의 중금속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식물성 오메가3는 해조류의 일종인 미세조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옥수수 배합 사료를 먹고 자란 양식 어류의 지방은 그 품질이 예전만 하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처럼 최근 우리가 먹는 연어는 지방층이 얇고 또 선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자, 그럼 미세조류에서의 오메가3는 어떨까요? 플랑크톤이라고도 불리는 미세조류는 자연계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위치하며 생명체의 근원으로서 지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영양생물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단순히 녹조를 일으키는 불필요한 생물로 취급받았지만 최근엔 미세조류를 배양하여 바이오에너지, 화장품, 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죠. 그런데 왜 수많은 식품 중에서도 미세조류에서 오메가3를 추출하느냐고요? 아마씨나 들깨와 같은 육상식물에는 단순 에너지원인 알파-리놀렌산만 함유되어 있을 뿐 오직 미세조류에서만 오메가3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오메가3 하면 생선 기름이 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는 왜 미세조류인가요?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를 생선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세조류가 오메가3를 만들고요. 그리고 생선들은 그것을 먹어서 몸에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전에 비해서 전 세계 물고기들이 개체수나 그 잡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인류가 오메가3를 얻기 위해서 혹은 사료로 쓰기 위해서 많은 물고기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미세조류에서 직접 오메가3를 추출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생선 기름으로 만든 수입 오메가3의 안전이 왜 위험한 건가요? 오메가3는 지방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인데요. 모든 기름은 공기와 빛에 닿으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시판되는 거의 대부분의 오메가3는 해외에서 오일을 수입을 해서 배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2개월, 2개월 걸리고요. 일부 의학용으로는 비행기로도 오지만 산패될 위험성이 크죠. 하지만 저희는 국내에서 직접 미세조를 배양하여 추출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신선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산패한 오메가3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해가 될까요? 사실 오메가3를 먹는 이유가 그 혈행을 개선하고 눈과 뇌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많은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었을 때는 그런 기능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거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체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산패한
오메가3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색깔이 진하면서 그리고 냄새가 나면 일단 산화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렇게 오메가3 하나를 자, 이렇게 씹었을 때 생선 썩은 냄새가 나면요. 100% 산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요. 드시지 마시고요. 쓰레기통에 양보해 주세요. 오메가3의 원천 생산자와 신선함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아무 제품이나 먹을 순 없겠죠. 네, 우리가 먹고 있는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하는 건 뭐 우리의 권리이자 당연한 의무겠죠. 자, 그래서 미세조류를 배양하고 또 오메가3가 추출되고 정제되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자, 특히 이곳에서는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없이 안전하게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대신해서 직접 내 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가시죠. 국내 오메가3 생산 공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미세조류의 씨앗이 되는 종균을 키우는 배양기가 보이고요. 공정 분석실에서는 이러한 종균을 애지중지 다루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DHA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최초의 씨앗에 해당되는 종균을 꺼내서 최초로 배양하는 곳입니다. 이 작은 플라스크에서 배양을 시작해서 본 공장까지 가기 전까지 이곳에서 배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균은 영하 80도의 냉동고에 보관하여 배양을 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배양이 이루어지는 플라스크 배양실에서는 종균이 오염되면 배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 2명의 연구원 외에는 그 누구도 출입 불가. 이렇게 밖에서만 지켜볼 수 있었고요. 이번엔 종균의 본격적인 다량 배양이 이루어지는 배양실로 이동. 미세조류가 이 발효 배양기 속에서 산소와 당을 공급받아 쑥쑥 자라고 있는 중인데요. DHA를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원료로 만드는 공정이자 10톤까지 배양할 수 있는 발판 단계라고 합니다. 아니,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뭔가요? 예, 이게 이 본 미세조류를 배양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PSP 배양 기술이라는 건데요. 미세조류가 원래는 식물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빛에 아주 예민한데요. 특정 파장의 빛을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고 어떤 특정 물질을 많이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생장률을 높인다든가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선호하는 빛을 신호로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침이다 또는 뭐 밤이다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얘네들이 생장을 빠르게 해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예, 이 빛으로 인해서 일반 배양보다는 적게는 2배, 많게는 50배까지 생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물질에서 기름을 뽑아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깨를 압착하여 참기름을 뽑아내는 압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유기용매는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를 보완한 방법이 바로 저온 초임계 추출법인데요. 초임계의 원료는 다름 아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무해할 뿐더러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DHA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고운 가루가 바로 미세조류 세포인데요. 이 가루에서 노란 기름을 뽑아내는 것이죠. 초임계로 추출한 오일은 마지막으로 불순물과 냄새, 색깔 등을 제거하는 정제 공정을 거쳐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한 오메가3, 제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생선 부산물에서 나온 기름보다 깨끗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메가3 제대로 고르는 방법 감이 좀 오셨나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원료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두 번째,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의 문제 없이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오메가3인지, 세 번째, 저온 초임계 추출 방법으로 오일을 추출했는지, 마지막으로 유전자 변형 제품은 아닌지, 자, 이런 것들만 꼼꼼히 체크하신다면 신선하고 안전한 오메가3 드실 수 있겠죠? 태아는 물론
노년층까지 필수적인 영양소 오메가3. 이제 국내에서 갓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아하, 미세조류의 재발견이군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세조류에서 오메가3 DHA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죠? 와.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오메가3는요, 원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추출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핵산을 용매로 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추출해 왔는데요. 이 핵산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와. 자, 그래서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저온 고압 추출 방식이나 아니면 저온 초임계 추출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야, 공부 많이 하셨어, 우리 많이 김진환 했습니다. 씨도. 오메가3 박사님 같아요. 자, 기존 방식보다 조금 이제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우리 그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만을 생각해서 오메가3를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임창순 박사님, 저희가 한번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치고는 너무 이게 핸섬하시고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 미세조류와 오메가3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잠깐 나왔지만 네. 그 미세조류가 왜 미래 바이오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거 우리 임창순 박사님께서 어떤 계기로 미세조류 산업에 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미세조류 산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서울대 학부를 나와서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미세조류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에서 박사 과정을 통해서 한 네. 20여 년 동안 미세조류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와. 처음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미세조류는 어떤 그 학문적인 관심의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 네. 이후에 대체 에너지, 그다음 미래 식량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새로운 바이오 소재의 개발이 주로 이제 육상 식물 또는 육상 균주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소재들을 미세조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대체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미세조류 개발 연구를 하시면서 조금 뭐랄까 좀 어려웠던 점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국내에서의 미세조류 연구 역사가 좀 짧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녹조 현상, 녹조 라테 이런 식으로 어떤 미세조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네. 또 심지어는 미세조류 그러면 작은 새라고 하시는 말씀. 아이고 봐, 말 안 하길 잘했잖아. 아, 제가 언제 그랬나요? 아이, 같이 조류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조류 그 조류가 네. 아니에요, 그죠?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조류가 어떤 것이고 네. 또 얼마나 우리 그 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와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네. 이제 저희 직원들은 휴가를 가게 되면은 바다, 네. 강 또는 호수에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요? 네네. 그 저기 기념품이나 뭘 사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죠. 물을 떠와요. 제가 맞습니다. 조개 껍질 좋은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미국 물 갔다 떠오는 와서 거는 화장품 사오던데 물을 떠와요. 네, 그리고 그 떠온 물에 저희는 이제 작은 보물인 미세조류를 찾게 되죠. 아. 실제로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DHA를 만드는 미세조류 균주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하와이 휴가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떠갖고 온 바닷물에서 발견된 균주이고요. 네. 일하러 갔다가 실적 올렸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연구소에서 분리 동정을 해서 개발된 균주를 저희가 DHA 생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아까 뭐 녹조 라떼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그 정부와 함께 그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이 미세조류 바이오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인 관심은 또 어떻게 변화를 해가야지 더 도움이 될까요?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오메가3 제품의 산패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오메가3 제품에는 그 산패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산패가 이제 네. 그 썩으면 왜 저기 오메가3 저기 네. 어르신들 좀 오래 놔두고 그러면은 그걸 딱 뜯거나 찢어버리면 그
비린내가 좀 나는 게 많아요. 네. 그게 부패됐다는 말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서도 그 외국 그 유럽이나 그 이제 미국처럼 그 산패도 검사 기준 자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달라.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만큼 네. 자신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메가3 정말 무궁무진하고 네네.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나요? 이제 저희 회사는 현재 DHE 이외에 화장품 원료를 비롯한 다양한 미세조류 상품을 상업화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소비자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저희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네. 또한 국내외 그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향후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메가3를 꼭 섭취해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오메가3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전체 연령 세대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 꼭 좋은 제품을 또 신선한 제품들을 갖다가 선택하셔서 섭취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3를 선택할 때는 네. 가장 신선하고 산패가 적은 이제 오메가3를 선택해야 되고요. 맞아요. 또 이게 먹기 쉽고 맛있는 오메가3도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임창순 박사님 그리고 김진남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everyone, it's Joseph. 자, 오늘 배울 표현 한마디는 뭘까요? I bumped into an old coworker yesterday. 나는 어제 우연히 전 동료를 만났다라는 뜻인데요. I bumped into an old coworker yesterday. I bumped into an old coworker yesterday. I bumped into an old coworker yesterday. bumped into 대신 ran into와 같이 과거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래 부딪힌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우연히 만났다 또는 우연히 봤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bumped into를 넣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는 Did you bump into the boss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사장님을 봤어요? 아니면 I bumped into the Eiffel Tower yesterday. 어제 애플탑을 봤어요. 그런 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I bumped into an old coworker yesterday.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문장으로 다시 만나요. See you guys! 자, 자연에 존재하는 지방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좀 알죠? 아니 그건 알지. 뭔가요? 두 가지 지방이 내 지방 아니면 이 지방.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 있다고 해요, 정지 씨. 알고 있어요. 네. 네.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네네네. 어떤 차이점이지 아나요? 그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은 이제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그 차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살짝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녹는 점이 다르다고 해요. 오. 네, 이 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네네. 실제 온도에서는 고체로 존재하지만요. 네네. 불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낮아서 네, 실내 온도에서는 액체로 액체 존재한다고 형태로. 해요. 와, 네. 그러니까 이 포화 지방의 고체 기름보다는 불포화 지방 액체 상태가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 식품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 여기 달걀, 견과류, 뭐 아보카도 그렇죠. 등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